안녕하세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윤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밤잠 설치며 당신에게 고백각 재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한다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볼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부터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의 외모라든가 분위기부터 먼저 보자면요. 굉장히 첫인상이 강렬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충 봐도 뭔가 순둥순둥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얼굴 선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목구비도 굉장히 뚜렷하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 무섭다거나 다가가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다. 눈빛이 굉장히 예리해가지고 뭔가 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나의 속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서늘한 그런 분위기가 좀 풍겨지고 있고요. 이 사람의 스타일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화려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블랙이라든가 무채색 계열의 그런 옷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해가지고 좀 이렇게 인간적이라거나 좀 흐트러진 모습이라거나 이런 거를 좀 잘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세련된 그런 냉미남의 느낌이 좀 강해 보이고요. 여자분이시라고 한다면 차가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와 동시에 좀 지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요. 뭔가 좀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 라는 그런 포스를 좀 풍기고 있는데 그게 또 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승부욕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요 조금은 복잡해 보인다. 뭔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좀 평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속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결정장애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웃긴 거는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고민하는 거를 절대로 티를 안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뭔가를 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나는 내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다 나에 대해서 아니까 남들은 나한테 뭐라 할 그런 권한이 없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승부욕 이런 것도 장난이 아니어 보이고 말싸움이라거나 기싸움 이런 것들에서 지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투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 이 사람한테는 힘들다. 그래서 절대 안 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친구들이랑 맛집 같은 거를 고를 때도 나는 뭐 다 좋다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마음에 안 드는데 가면은 은근히 약간 입을 댄다든가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좀 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아까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좀 심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자책하고 좀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애도 있으면서도 뭔가 자책도 하고 막 이런 스타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적인 면을 좀 보자면요. 어떤 데이터라거나 팩트, 사실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뭔가 결론을 딱 내는 그런 일이 좀 이 사람의 적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법조계라든가 의료계 아니면 뭐 IT 분야, 분석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이 뭔가 확률이 높아 보인다. 아니면은 이제 남들이 뭔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방향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쪽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전략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상사가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속으로는 저 인간 왜 저렇게 멍청하지? 왜 저렇게 일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는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그 반박의 그런 논리를 다 이렇게 착착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도 잘 돌아가고 전략적으로 뭔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잘하고 가끔은 뭔가 좀 얍삽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그런 실속이라거나 이런 거는 꼬박꼬박 잘 챙기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 뭐 엑셀 파일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도 진짜 꼼꼼하게 빈틈없이 막 할 수가 있고, 오타 같은 거 뭐 하나 찾아내면은 정말로 그거 하나에도 막 이렇게 뿌듯해하고 그런 지금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리한 그런 자신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직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을 좀 보면은요, 약간 마음이 식었다 싶으면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는 그런 스타일. 그렇긴 한데 또 나랑 이렇게 완벽하게 통하는 그런 소울메이트. 이런 거는 또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뭔가 자기 속마음을 100% 다 안 보여주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 보이고 상대방을 뭔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자기가 상처받기 전에 먼저 벽을 친다든가 이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상대가 뭐 카톡 답장이 이렇게 늦는다거나 이러면 그냥 바쁜가 보다 이렇게 넘기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자신의 그 예리한 촉으로 여러 가지 막 소설을 쓴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마음이 뜬 건가? 그러면 나도 마음을 정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결론을 내린다든가, 갑자기 뭐 차갑게 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상대가 진심으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시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금방 또 그게 사르르 녹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생각이 과해지게 되면은 너무나 과해졌다가 또 조금만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 완전히 사르르 이렇게 녹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방어적인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건 당연한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또 구속을 당하는 건 싫고 근데 또 만약에 이 상대가 나를 떠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떠난다는 약간 그런 방어적인 기질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얼음장 같고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딱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정말 깊은 어떤 유대감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MBTI로 치면은요, INTJ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좀, 근데 좀 예민하고,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렇게는 한데, 또 사랑에 있어서는 한번 꽂히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완전히 끝까지 가고, 근데 또 아니면은 칼같이 잘라낼 줄 알고, 그리고 좀 과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좀 따뜻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눈 녹듯이 그런 얼음장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사르르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스타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분의 상대방 분, 이 사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매력적이고 이렇기는 한데요. 자기만의 어떤 높은 기준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가까워지기까지는 꽤나 좀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은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은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 대해서 가지는 현재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아까 전에 보면 뭐 냉미남, 냉미녀 이런 스타일로 보여졌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속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1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맨틱한 그런 감정도 지금 1번한테 있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거절을 당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혹은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좀 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계산기를 좀 두드리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1번이라는 사람을 두고서 이 사람을 진짜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큰 존재로서 함께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든 조금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불청객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지, 그 사이에서 뭔가 내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그거 있잖아요. 그 아가씨에서 나온 그 문구처럼 되게 뭔가 나한테 엄청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삶을 정말 막 뒤흔들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뭔가 망치러 온 것 같은데, 근데 그와 동시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는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고 이러니까 또 구원자 같고 약간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양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1번 분께서 어느 쪽으로 딱 정립이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나이트 완즈 카드, 그리고 나이트 컵 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기사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뭔가 본능과 어떤 감성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나이트 완즈 카드는요,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에너지거든요. 성적인 에너지예요. 좀 열정적이고 행동의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1번을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꽉 안아버리고 싶다거나 오늘 밤에 당장 만나가지고 막 진짜 술 한잔 하면서 분위기를 확 휘어잡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에게 지금 마음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볼까? 이런 약간 불같은 충동이 이 사람의 내면에서 막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나이트 컵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런 마음을 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분위기 깨질 거야. 왜 그래? 이러면서 좀 더 로맨틱하게 해야지. 그렇게 저돌적으로 하면 안 돼. 너 얼마나 섬세한 사람이니? 그거를 걔한테 그렇게 네가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니? 이런 식으로 내면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섬세함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부드럽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이건 저돌적이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1번한테 오늘 좀 너 괜찮네, 예쁘네, 멋지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던지고 싶은데 정작 그 자신의 그 입 밖으로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너랑 되게 어울리네, 이런 식으로 조금 오글거리는 멘트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필터링 없이 예쁘다고 멋지다고 막 지르고 싶다가도 딱 이렇게 좀 순화를 해가지고 되게 너랑 잘 어울린다, 오늘 되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뭐에 빗대가지고 막 좀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 그런 멘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1번한테 줄 어떤 선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골라놓고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줘버릴까? 아니면 예쁘게 이렇게 딱 편지를 써가지고 되게 나의 이런 감성을 담아가지고 써가지고 줄까,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뭔가 타이밍을 놓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력은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자기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폼, 가오,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잡느라고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1번한테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뭔가 좀 보여지고 싶나 봐요. 매지션 카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나는 뭐든 간에 할 수 있고 1번 너를 매료시킬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신감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있을 때 괜히 내가 좀 잘 아는 그런 지식을 좀 뽐낸다거나, 아니면 1번이 관심 있을 만한 거를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말을 한다거나 되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지금 문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겉으로 이제 여유로운 척 하면서 이렇게 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여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아, 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이분의 성향도 굉장히 예민하고 생각이 많았죠. 그런 성향에 좀 영향도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한 이런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NS에 내가 뭐 잘 성취하고 내가 뭘 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좀 올리고서는 1번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좋아요가 올라가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실시간으로 막 쳐다보면서 의미 부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조금 그거에 등락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은 되게 감정이 널뛴다든가 이런 식으로 1번의 작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그런 것들에 의미 부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번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웃을 때 그게 진짜 순수한 웃음일까? 비웃음은 아닐까? 뭐 호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여러 가지를 막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다. 근데 또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 건 이렇게 멋진 모습이니까 차마 이런 불안함은 절대 못 내비치겠고, 자기의 어떤 여유로운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만든 어떤 환상적인 그런 나의 이상향적인 모습, 그리고 현실, 이 사이에서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조금은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펜타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6 펜타클, 9 펜타클, 그리고 5 펜타클 카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9 펜타클 카드. 일단 이 사람의 프라이드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도 굉장히 충분하게 멋지고 예쁘고 뭐 경제적으로나 나의 심적으로나 정말 나는 여유 있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지금 1번한테 어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진짜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 5 펜타클 카드예요. 굉장히 고독하고 처절한 외로움이 있어 보입니다. 감정적인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이런 사람 같아 보여도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나앉아 있는 안 좋은 신세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춥다. 그러니까 1번이라는 그런 온기가 없으면은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이렇게 9 펜타클 카드처럼 이렇게 굴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1번의 연락을 기다리느라고 핸드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던 시간이 많았을 수가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6 펜타클 카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관계에서 자기가 뭔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발동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성격적인 그런 티스러운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이나 마음을 썼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만큼을 안 해줄까라는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적어도 너는 이만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심리. 그게 뭐 금전적인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연락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이렇게 선톡을 뭐 몇 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너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어야 좀 공평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뭐 잰다거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치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 사람 아까 보면은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성향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방어 기제로서 이런 거를 따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환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1번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가볍게 만나가지고 즐기는 그런 사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공식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뭔가 지탄받지 않고 뭔가 남들한테 당당하게 정말 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주변의 지인들한테 다 인사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급의 어떤 진지한 만남 이런 것들을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그런 면이 있는 카드라 가지고 연애로 그 나아가는 그 단계도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이 붙어가지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S 후 사귐 뭐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이제 사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하는 그런 느낌을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분의 상대방 분, 이분이 1번 분에 대해서 가지는 현재 속마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1번한테 미친 듯이 뭔가 달려가고 싶고 그리고 뭔가 세상 멋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딱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절당할까봐 정말 밤잠 설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 자기 자존심을 챙기느라고 약간은 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 끝에는 정말 진중하게 1번과의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좀 쿨한 척 할 수가 있는데 속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바싹바싹 좀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거랑 실제 나의 욕구가 좀 다릅니다. 겉으로는 요즘 좀 정신이 없네. 나 너무 바빠. 뭐 이렇게 하면서도 행동이 나 좀 건드려줘. 나한테 좀 와줘. 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뭔가 보내고 있는다든가 약간 이런 식의 모순적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분이 누군지 그리고 이분의 1번에 대한 속마음 이런 걸 뽑아봤는데 약간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솔로지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남자 출연자가 또 떠오릅니다. 저번에는 환승연애의 어떤 그 남자 출연자가 이렇게 타로에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번에는 그 솔로지옥에 나오는 어떤 분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칼 같고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게 사르르 녹아버리고 그리고 또 이런 마음 속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고 열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하지만 또 불안해 보이는 마음과 조금은 계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진중한 것들 이런 거 뭔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그런 감정이 어떤 뚝이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각할 진짜 어떤 겨를도 없이 1번에게 진지하게 고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어떤 계기를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 때문입니다. 지금 에이스 오드 카드 그리고 나인 소드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인 소드 카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서도 나왔던 카드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급의 그런 고민을 하고 막 불안감에 떠는 그런 것들. 그게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얘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스트레스 카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뜨거운 본능, 그런 것들, 아까 전에 나이트 완즈 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이렇게 이성적인 힘으로써 이제 꾹꾹 눌러왔는데 그러한 인내심이 좀 바닥이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번 분이 다른 사람이랑 즐겁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거나 아니면 1번의 연락이 평소보다 좀 더 늦어진다거나 이런 굉장히 사소한 어떤 순간, 그런 순간에 갑자기 이거 아닌데, 얘 내가 가져야겠다. 얘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확신이 갑자기 이렇게 딱 번개처럼 이렇게 갑자기 퍼뜩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지금 에이스컵 카드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감정적으로 큰 어떤 하나의 변화가 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참아왔던 그런 마음들이 샘물이 터지듯이 이렇게 콸콸콸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이라든가 행동을 좀 보자면요. 아까 전에 이 사람 그 나이트 컵 카드에 로맨틱한 낭만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지금 똑같은 자리에 여기 또 나왔어요. 금방 전에 이분의 현재 속마음에서 나왔던 카드, 여기 똑같은 자리에 나이트 컵 또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나이트 소드 카드까지 세트로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기사 완드 카드랑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기사 소드 카드랑 같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옆에 이 전차 카드까지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좀 멋있어 보일까? 나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만지작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내지르는 게 없고 막 그냥 가만히 있고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칼을 빼들고 전차처럼 돌진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되게 엄청나게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인데 강력한 어떤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근처인데 너네 집 근처인데 한번 좀 나와줄래?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술 한잔 이렇게 먹고 나서 좀 눈이 이렇게 풀려있는 이성이 조금 마비된 그런 상태에서 사실 나 정말 너 많이 좋아해. 너 더 이상 못 참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랩을 하듯이 이때까지 자기가 참아왔던 그런 것들을 와다다다 이렇게 쏟아댈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에는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 세븐 완드 카드 나와 있는 거 보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런 돌진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이렇게 물리치고 오로지 1번만 보고 달려드는 그런 저돌적인 모습으로서 이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요, 굉장히 의외로 어떤 이동 중인 그런 공간이라거나 아니면 1번 분의 집의 근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이렇게 뭐 고백의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1번을 집에 데려다 주는 그 길목이라거나 뭐 이런 곳에서 시간대는 좀 밤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이 이렇게 최고조에 달하는 어떤 새벽 시간이라거나 늦은 밤이라거나 이런 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낮에는 그 사람 굉장히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딱 밤이 되면 좀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또 술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힘을 빌려가지고 뱉어내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적인 공간 그런 곳이지만 하는 행동은 굉장히 동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기를 좀 보자면요. 지금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 모든 것의 그런 종합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1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일주일 뒤 혹은 한 달 뒤 혹은 1이 들어가는 날짜 1일, 11일, 21일, 31일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요. 수비학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의 결과가 연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유념을 해주시면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시기, 다가오는 시기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번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의 막 고백의 시나리오를 막 쓰고 지우고 막 이러고 고통받고 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의 감정이 이성을 딱 이기는 잡아먹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1번에게 전속력으로 다가가가지고 좀 거칠지만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현재 속마음에서는 가까스로 그걸 이렇게 좀 참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보여 있었죠. 조금은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나이트 완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나이트 컵으로 그걸 눌러주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참다 안 돼가지고 팍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사실은 너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 이제 그만하고 우리 좀 만나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1번 분에게 드릴 조언의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아왔었습니다. 체인지 카드가 나왔어요. 변화. 이 카드는 명확하죠. 메시지가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번이 보여줬던 모습이라거나 그 관계의 어떤 패턴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라. 변화해 버려라.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아마 1번한테 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끌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름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구름의 형태들 이런 것들. 이거는 고정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를 가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없어져가지고 해를 비추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1번 분께서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조금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1번 분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차가운 그런 반응에 맞춰가지고 1번 분께서도 뭔가 쿨한 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먼저 연락하면 좀 없어 보일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막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애를 쓴 그랬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관성이 없는 게 오히려 정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상대방 분은 이게 논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으면 조금 당황하거든요. 근데 그 당황하는 그 허점을 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제는 정말 세상 다정하게 뭐 해? 이러면서 막 선톡하고 이랬다가 오늘은 뭔가 연락이 와도 조금은 밀당하듯이 한 몇 시간쯤 안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전에 보면 킹소드 카드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분께서 이렇게 약간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을 해주시면 그 사람의 그 잘난 분석하려는 특유의 그 알고리즘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야 왜 이러지? 뭐지? 무슨 의도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1번의 생각을 하느라고 더더욱 밤잠을 설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이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다른 그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물론 조금 별로 이렇게 뭐야 뭐 이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1번 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예의 없게 군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요게 통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라. 그 한도 내에서 변덕을 좀 부려보셔라. 그리고 이 체인지 카드는요, 약간 남들의 어떤 기대라든가 뭐 관습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하는 그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연애는 이래야 돼 라든가 아니면 여자가 혹은 남자가 이래야 돼 여러 가지 이런 뻔한 소리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들,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 다 집어치우셔라. 왜냐하면 그 상대방 분께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구는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독특한 사람한테 매력 느낍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1번 분께서 해왔던 방식이라거나 혹은 남들이 맞다고 하는 그런 방식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1번 분께서 진짜 하고 싶은 그런 방식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너 오늘 되게 잘생겼다.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이런 식으로 딱 훅 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중에 모른 척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야, 너 너무 밀당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신경 쓰지 마셔라. 왜냐면 지금은 1번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1번이 1번의 주도권을 잡고 이 관계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비로소 내가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런 사람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의 논리적인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생각이고 우리가 이상형이 있어도 이상형과 그 자기가 진짜 사귀는 거 끌리는 사람은 좀 다른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가 논리적으로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끌리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번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안달이 나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자신감이 넘치는 쪽으로 1번의 마음의 방향을 좀 틀어보셔라. 그래서 1번 분께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구름들의 모습으로서 나는 어떤 것도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변화무쌍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마인드를 그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그분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1번 분한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에이스컵 카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억누려왔던 감정을 팍 폭발시킬 그런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1번 분이 하는 요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분께서 조금만 더 이 관계의 어떤 기류를 좀 흔들어 주신다면 이런 이분의 고백의 시기는 좀 더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일관성 있게 뭔가 착하다거나 뭐 쿨하다거나 뭐 이런 모습만 보여주시지 마시고 좀 변화무쌍하게 굴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좀 헤집어 놓으셔라. 그러니까 1번 분이 예측 불가능해지실 때 그 사람은 비로소 1번이란 존재를 온전하게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날 것이다. 이렇게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1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목채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밤잠 설치며 당신에게 고백각 재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이번 분의 상대방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신다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은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그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2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부터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은 굉장히 완벽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과거에 상처받은 게 좀 있어 보이고요. 자기만의 생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조금 철벽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굉장히 능력자예요, 이 사람. 재능도 많고 자기 본인의 그런 커리어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방어 기제가 센 사람이다. 나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면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이 사람의 외모라든가 분위기를 먼저 보자면요. 어디 가가지고 진짜 빠지는 외모는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꾸며야 매력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타고난 어떤 미적인 감각, 미감도 좀 있어가지고 옷도 굉장히 센스 있게 이렇게 잘 매치를 해가지고 입을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처음 마주치게 되면은 저 사람 기가 좀 세 보인다. 혹은 되게 여유가 넘쳐 보인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를 또 보면은 굉장히 사연 있어 보이고 다가가기 힘든 그런 아우라가 좀 뿜어져 나와 보인다. 그래서 웃을 때는 굉장히 세상 화사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또 무표정일 때는 칼날 같은 그런 느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이목구비도 뚜렷해가지고 눈에 굉장히 확 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좀 차가운 분위기, 차도남의 분위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좀 스마트해 보이면서도 당당한 느낌이 있고요.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할 것 같은 그런 세련된 이미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특징을 좀 보자면요. 묘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나 내 인생 너무나 만족한다. 난 내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완전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 근데 사실 속마음은 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좀 갇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통제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화가 나도 겉으로 이렇게 막 버럭 하면서 이렇게 표출하기보다는 뭔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 상대를 좀 제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요런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사소한 그런 일들 있죠. 그런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혼자만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밤새 고민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거를 선택하든 간에 많은 생각들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생각에 갇혀버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쿨한 척하지만 집에 가면은 굉장히 이불킥을 한다든가 이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으로 뭔가 침범당하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자기 돈, 시간, 감정 소모, 에너지 뭐 이런 것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넓고 얕게 이런 게 아니라 좁고 깊게 사귀는 그런 편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능력적인 면을 좀 보자면요. 굉장히 유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말을 되게 잘해가지고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직, 나만의 기술이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 처리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누가 이렇게 시키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한 1시간 이내로 막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자기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미 이렇게 조금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에 지금 만족을 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더 이렇게 좀 높은 위치, 더 먼 미래, 혹은 좀 더 넓은 세계, 해외 진출이라거나, 이직, 좀 더 큰 그런 판을 좀 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사 다니면서도 이 사람은 몰래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재테크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나갈지, 뭐 건물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거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해외에 그런 게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확장을 해놔야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굉장히 야무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야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을 보자면요, 이 사람한테 연애가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그런 과제일 거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 자신의 그 연애에서 정말 크게 좀 대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자기 마음을 100% 여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사랑했다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줬다가 또 내가 상처받고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가 이 사람의 기저에 좀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막상 사귀기 또 시작하면은 굉장히 집착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집착 아닌 집착,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게 되면은 혼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서도 또 겉으로는 나 혼자서도 뭐 잘 지내고 있어, 잘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센 척을 한다든가 그런 방어 기제로서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좀 참다가도 한번 뭐가 이렇게 좀 핀트가 나가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좀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급발진한다거나 날카롭게 튀어나간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데, 원래 성격은 연애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의 상대방 분, 이 사람 누구인지 여기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이 사람의 모든 모습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좀 꼽자면은 방어 기제가 보이고 있어요. 카드의 흐름이 3소드라든가 에이소드 카드 이런 것들, 굉장히 마음의 문을 닫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들키기 싫어가지고 약간 매지션이라든가 나인컵 카드 같은 이런 완벽한 나의 모습으로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거를 지키려는 그런 본능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거를 유지하려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의 욕구가 강해서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반가우면서도 뭔가 무서워하는 모순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개팅에서 만약에 만났는데 말도 너무 잘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근데 정작 애프터 신청은 굉장히 신중하게 좀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귀고 나서도 자기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포기 못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의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나오는 그런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스트렝스 카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자기 안 좋은 점들을 좀 통제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그런 점을 조금은 알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의 파트너가 되시려면 불안함을 이해해주고 천천히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 뭐 뜨거운 사랑을 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자기의 미래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은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 대해서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은요, 아까 전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방어 기제가 조금은 심한 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향이 지금 이 2번에 대한 속마음에서도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번 분 때문에 자기 인생에 어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라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철벽, 방어벽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2번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내가 좀 냉정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이 속마음 저 한구석에서는 2번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혼자서 조금 감정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선 카드 그리고 타워 카드, 강력한 메이저 카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벼락을 맞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좀 세워왔던 어떤 단단한 어떤 기준이 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 연애 가치관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2번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나는 연애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든가 나는 연애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라든가 저런 사람은 내 이상형이 아닌데 딱 2번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그 기준이 다 바뀌어버리고 박살이 나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타워 카드로 인해서 충격을 받게 되니까 이 선 카드로서 본인의 속마음이 훤히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죠. 숨길 수가 없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어떤 호감이라든가 당황스러운 그런 감정들, 내가 애써 묻어뒀던 그런 것들이 2번 앞에서 자꾸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도 미치는 그런 노릇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퀸소드 카드처럼 딱 이렇게 냉정하게 자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그 사람한테. 이러면서 스스로한테 엄청나게 차갑게 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대할 때 가끔은 좀 단호하다거나 칼같이 구는 그런 면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들을 자기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그런 발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금 나이트 소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뽑아봤을 때도 이 카드가 나왔었거든요. 나이트 소드 카드. 되게 날카로운 그런 어떤 성격, 급발진하는 성격 혹은 빠른 일 처리 이런 것들로서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이 속마음에서 또 이렇게 2번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지금 당장 2번한테 돌진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도 뭔가 연애를 할 때 이렇게 딱 급하게 튀어나가는 그런 성질이 좀 있고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2번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한 급발진의 본능이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세븐 완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방어막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은 나에게 밀려드는 어떤 방해 요소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좀 쳐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번에 대한 속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2번에 대해서 좀 벽을 치고 있을 수가 있겠고 방어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2번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감정적으로 압도를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이렇게 바로바로 빠르게 답장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내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한 몇십 분 뒤에 이렇게 메시지를 답장을 보내면서 나는 좀 바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은연중에 어필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 듯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에이스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 아까 전에 보면 현실적인 면도 좀 있어 보였죠. 이렇게 딱 에이스 펜타클 카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번을 단순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으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한번 좀 만나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좀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2번이랑 만나게 되면 뭔가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 것 같아. 나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혹은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뭔가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보석이다. 이런 확신이 좀 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클의 카드는 굉장히 좀 묵직하고 현실적인 거라 가지고 이러한 감정은 좀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퀸 완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눈에 2번 분께서는 지금 엄청나게 매력적이십니다. 단순하게 뭐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열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러한 모습들에 정말 홀딱 반해 있다.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핫하다.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본능적인 끌림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템퍼런스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기의 그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해보겠다라는 이 사람의 노력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가운 이성적인 면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되게 뜨거운 이런 열정적인 면도 막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적절한 어떤 그 기준을 좀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한테 너무 이렇게 들이대지도 않고 또 너무 이렇게 멀어지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2번과의 관계를 좀 적절하게 유지를 하려고 머리를 되게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2번한테 되게 이렇게 엄청 잘해주다가도 또 내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갔나 싶어가지고 다음날에 연락을 할 때는 다시 이렇게 약간 비즈니스 톤으로 막 돌아온다든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조절을 하는 중이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의 상대방 분, 이분의 2번에 대한 속마음 요약을 해보자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어떤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평정심과 이런 것들이 2번으로 인해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너짐으로 인해서 뭔가 급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떤 과거의 아까 전에 상처라든가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조금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억지로. 근데 그래도 2번에 대한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적인 측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든가 혹은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2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그런 마음, 강렬한 어떤 매력 포인트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2번을 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NS에 2번이 올린 그런 사진을 보면서 아 진짜 예쁘게 잘 나왔네, 멋있게 잘 나왔네 라고 하면서 침을 질질 이렇게 흘리다가 또 막상 근데 2번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은 딱딱한 그런 텐션으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보내는다든가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이미지 혹은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약간은 찌질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면과 진지한 그런 면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2번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전에 이 사람의 그 스트렝스 카드도 그렇고 이 템퍼런스 카드 그리고 세븐 완드 카드 이런 거 보면 2번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자꾸만 참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2번 분의 상대방 분, 그분이 2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 그분이 2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자존심, 그리고 방어 기제, 그것의 무게에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좀 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압박감이 느껴져가지고,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거의 정신적으로 폭주하는 그런 상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딱 현타를 맞게 되면서 2번 분한테 굉장히 강렬하고 본능적인 그런 방식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세련된 그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인간적이면서도 되게 이 사람의 처절한 그런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고백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그런 트리거가 되는 게 지금 나인 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백하기 직전까지 혼자서 아마 지옥을 맛볼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2번 분을 막 생각하고 난리가 난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나 쿨하게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미치겠지? 이러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밤에 잠도 못 잔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처음이 이렇게 나와 있고 끝에 또 텐 완즈 카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자기가 짊어진 아까 전에 보면 그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면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너무나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버거워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좀 도달을 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2번의 생각을 하면서 진짜 너무 내가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가볍게 나 얘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 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나도 나를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계기가 좀 있을 거예요. 2번 분과의 연락이 좀 안 된다거나 아니면 2번과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나서 각성을 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타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얘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자존심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뭔가 항복, 백기를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고백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행동적인 면을 보자면요. 의외로 좀 투박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세련됐다든가 완벽한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모습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빌 카드 나와 있어가지고 뭔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욕망이라든가 소유욕이라든가 엄청난 그런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뭐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썸의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은 제가 고문이라고까지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스 완드 카드까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저돌적으로 이제 이번 분에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뭐 우리 무슨 사이야? 같은 그런 애매한 말은 안 합니다. 식스 펜타클 카드에 이런 기운이 딱 섞여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재고 따졌던 그런 속마음, 그것을, 그 보상을 한꺼번에 쏟아붓듯이 막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번의 손을 이렇게 꽉 잡는다거나 껴안게 되면서 진짜 나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다. 너가 내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력한 그런 한 방을 좀 날릴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분의 현재 속마음에서 나왔던 나이트 소드 카드의 급발진의 그런 본능, 그것이 여기서 드디어 이렇게 터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뻔한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고급 그런 데라기보다는 두 분에게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거나 굉장히 편안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장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주 가던 그런 동네 단골 술집이라든가 아니면 차 안이라든가 굉장히 오붓하게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폐쇄적이면서도 아늑한 그런 공간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분위기적으로는 굉장히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두 분의 관계가 인생의 하나의 챕터를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그 순간이 그래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진짜 이 두 분의 서사가 꽉 닫힌 그런 결말로 이어지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가지고 강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바라본다든지 혹은 그냥 멀리 이렇게 들판이 바라보인다든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시기를 보자면요. 일단 수비학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3이라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타로에서 3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최초의 완성, 그러니까 성장, 결실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사실 이 사람은 3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3 완즈, 3 소드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상처를 딛고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 바로 3이라는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일, 3주 혹은 숫자 3이 들어가는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3일, 13일, 23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주시면 이 사람이 고백하는 시기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의 상대방분, 이 사람은요. 이 모든 흐름을 보면 지금 언제 내가 말을 해야 가장 완벽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조만간 이제 그 기다림이 좀 고통스럽다거나 압박감이 느껴진다거나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본인의 그런 잘하고 있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템퍼런스, 뭐 스트렝스 아까도 나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잃어버리고 에이스 완드 이런 것처럼 뭔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분의 성격에서 굉장히 자기 마음을 안 보여주고 꽁꽁 숨기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단계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은 약간 이 사람이 홧김에 혹은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툭 던지는 그런 고백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내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심리적인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조금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2번 분에게 드릴 조언의 카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아왔었습니다. 러브 카드가 나왔어요. 사랑. 딱 사랑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렇게 2번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너는 사랑받을 자격 차고 넘치니까 그 사람이 혹시나 가시돋친 말이라거나 아까 나이스소드 카드 있었죠. 그런 거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좀 방어를 한다든가 그런 행동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쫄지 말고 당당하게 2번 너의 매력을 발산해라. 만약 너한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는 아물게 될 거고 진짜 이렇게 좀 자유로운 행복한 그러한 사랑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꽃이죠. 야생의 그런 꽃, 장미도 있고 뭐 이런데 제일 첫 번째로 존재의 가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가장 먼저 1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1번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아까 전에 뭐 퀸소드라든가 좀 차갑게 굴다거나 벽을 쳤다든가 세븐 완즈 카드 그런 것처럼 했던 것은 절대 2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서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2번 때문에 뭐 멘붕이 오고 아까 전에 타워 카드 2번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생이 흔들린 만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2번의 매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뭐 어떤 건지 뭐 이런 거를 자꾸만 곱씹는다거나 생각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마셔라. 2번 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도 완벽하시다. 2번의 존재 가치를 믿어라. 2번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 카드, 이 꽃의 러브 카드가 말을 하는 것은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 3소드 카드로서 과거에 상처가 있었죠. 근데 이번 분께서도 연애에 대한 불안함이라든가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러브, 이 카드는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이 자연의 한바탕에서 태어난 이런 꽃이잖아요. 어디 하우스나 이런 데서 길러지는 그런 꽃이 아니라 야생의 이런 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라거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애는 이래야 된다라거나 뭐 상대방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거나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 다가올 때 저 사람 너무 이렇게 성적인 그런 면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너무 이글거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도 내 감정에 좀 솔직해져 볼까? 이런 식으로 나도 같이 이렇게 뛰어들어가 보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찌질한 나의 기억이라거나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바이바이 하시고 새로운 에너지로서 이러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셔라. 용기를 내가지고. 그리고 이 러브 카드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뭐 고백을 한 해 만에 시기가 언제네 어쩌네 이러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셔라. 이렇게 야생 들판에서 핀 이 꽃은요. 주도적이고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만큼 이번 분께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더 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이 자신감도 넘치고 스스로를 아끼고 이렇게 되면은 이 상대방 분 더 환장하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나왔던 그 퀸 완드 카드 나왔었죠. 굉장히 당당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이 사람이 이미 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께서는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취미도 괜찮고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도 괜찮고 어찌됐든 즐거우면 됩니다. 그렇게 즐겁고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오히려 불안함이 좀 커져가지고 참지 못하고 결국에 이렇게 에이스 완드 카드처럼
2번에게 달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챙겼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붙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번 분, 이 상대방 분은 지금 자기 마음을 통제를 잘 못해가지고 끙끙 이렇게 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2번 분께서도 지금 이 시기에 같이 흔들리게 되면은 관계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분은 이렇게 들판에 핀 야생의 장미처럼 굉장히 강인하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존재 가치를 믿고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 그리고 치유의 시간으로서 나의 찌질한 과거의 기억들을 이제 버려버리시고 용기를 내셔서 솔직함을 보여주시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카드의 핵심 조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주도권은 2번 분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사랑받을 준비가 되었고 그 사랑은 굉장히 거칠게 뜨겁게 이렇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꽃에 장미도 있고 이런데 가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야생에서 핀 이런 꽃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꽃이 예쁘지 않은 건 아니죠.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까칠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 진심, 그것들을 믿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분을 스스로가 더 많이 제일 사랑해 주셔라. 이렇게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2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2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제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밤잠 설치며 당신에게 고백각 재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외모, 성격, 특징, 직업,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신다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계기라든가 방법, 행동, 장소, 시간,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이 사람의 외모적인 부분, 그리고 분위기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요. 좀 지적인 것 같아요. 단정한 면도 보이고 묘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깔끔하고 이지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그런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겠고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합니다. 똑똑해 보이고 좀 선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동글동글한 그런 타입일 수도 있겠고요.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정갈한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대충 이렇게 그냥 걸쳐 입고 나온 것 같은데도 사실은 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꾸안꾸 느낌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사한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은 아니에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반듯하고 똑부러지게 생기긴 했어요. 묘하게 근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닮은 연예인으로 치자면 남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임시완 씨 혹은 NCT의 도영 씨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보여지고 여자분이시라고 하신다면 김지원 씨 혹은 안유진 씨 이런 느낌.
이미지로만 보면 굉장히 지적인 아우라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이목구비 굉장히 조화롭고 신뢰를 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자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도 좋아 보입니다. 생각이 많은 만큼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남들보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한 수 앞을 이렇게 내다본다든가. 근데 그 에너지가 좀 과하게 되면은 약간 여우 같은 그런 구석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좀 조율을 한다든가 아니면 속마음을 좀 다 안 보여주고 감을 본다든가 이런 재주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루틴적인 생활적인 면으로 보자면 좀 갓생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열심히 살고 할 일도 잘하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상의 이 사람의 그 속마음은 진짜 다 귀찮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좀 더 좀 재밌는 좀 더 멋진 그런 일이 좀 내 인생에 안 일어나나? 이런 그런 망상을 좀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을 좀 못하고 자꾸만 새로운 자극이라든가 이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꿈꾼다거나 상상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쟤는 진짜 야무져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타입인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침대에 누우면은 내가 나중에 복권이 당첨을 되면 뭐를 하지? 요 몇 억은 요렇게 하고 몇 억은 요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구체적으로 막 상상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조금은 시간을 갉아먹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SNS에 게시물 같은 거 하나 올릴 때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수정하고 그런 타입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을 보자면요.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정보를 다룬다거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매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치면은 전략기획팀 뭐 이런 거 혹은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디자인 쪽, 마케팅 쪽 그거랑 또 플러스 요즘에는 한 가지만 하는 건 없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도 이 업무 저 업무 합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무슨 팀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또 그런 경계가 좀 없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되게 제너럴리스트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에 발을 걸쳐놓고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 감축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시대가 좀 시대인 만큼 한 가지만 한다기보다는 한 가지를 주력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에 좀 또 재능이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끔 또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좀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거나 마케팅 플러스 데이터 뭐 이런 게 섞일 수도 있고 혹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프리랜서 이런 거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또 자기 브랜딩을 한다거나 부업을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고요. 진짜 올 그냥 프리랜서일 수도 있겠고 약간 어찌됐든 뭔가 여러 가지의 발을 걸쳐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을 보자면요 챙겨주고 싶기는 한데 뭔가 은근히 까다로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상대의 배려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 사람이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물어봐주는 그런 다정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상대방이 이제 잘해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혼자서 어떤 권태감이라든가 무기력감을 좀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지고 막 약간 금사빠적인 기분이 좀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또 자기의 그런 마음을 다 보여주지는 않으려는 그런 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밀당을 의도하지는 않는데 뭔가 타고난 성격 자체가 밀당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타입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분의 상대방 분, 이 사람 누구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줄 수도 있는데 좀 나중으로 갈수록 뭔가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욕구를 존중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이지적인 그런 매력을 치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좀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이 현재 3번에게 가지고 있는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이 굉장히 좀 어두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끝에 3번이라는 구원자, 이런 사람을 만난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상처, 고집들, 그리고 피로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서라도 3번한테 필사적으로 내가 다가가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킹소드 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습관이 된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애는 뭐 사치다라든가 지금은 나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하이프리체스 여사제 카드 나오면서 이분이 이번에게 아무리 이렇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끌리는 이 느낌, 어쩔 수 없다.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덤덤한 그냥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서 안부를 묻는다든가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너무 건조해 보이나? 차가워 보이나? 아, 근데 아니야. 너무 친한 척하면 좀 없어 보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마음은 잘 안 드러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상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씻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만 3번의 얼굴이 이렇게 천장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치겠네.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찬물로 세수도 하고 뭐 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3번이 가진 어떤 묘한 아우라라든가 분위기, 뭔가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이미 중독이 된 상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세웠던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성적인 그런 잣대, 기준, 이런 것들에 굉장히 3번께서 큰 구멍을 내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소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이스 소드, 식스 소드, 그리고 쓰리 소드 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과거의 어떤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좀 심장이 아프다, 좀 너덜너덜해졌다. 그런 어떤 아픈 기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배신을 당했든 간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좀 멀어졌든 간에 그런 흉터가 아직 이렇게 좀 남아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랑을 해봤자 어차피 끝은 굉장히 아플 건데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에이컵 카드, 식스 소드 카드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결을 같이 하는 두 가지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라든가 미련이 남은 이런 나의 과거를 이제는 좀 뒤로 하고 싶다. 그걸로부터 내가 좀 이제 떠나고 싶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3번에게로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등장으로 자기의 이렇게 심장에 박혀있던 그런 칼들이 하나씩 뭔가 빼지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제야 좀 내가 살 것 같다. 이때까지 내가 가슴에 박혀있었던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3번의 존재로 인해서 다시 사랑을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직 다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나의 과거를 이렇게 묻어버리고 새롭게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 3번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뭐 여친이라든가 남친, 전 남친, 전 여친한테 연락이 와도 이제는 일십을 한다거나 아예 신경도 안 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에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존재, 3번, 3번이 생겨가지고 그 과거들이 그냥 뭐 내가 거들떠도 보기 싫은 그런 하나의 쓰레기 같은 그런 감정,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랑 있으면 자기가 굉장히 치유받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확 이렇게 튀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천천히의 에너지가 나오냐 보니까 지금 텐 완즈 카드 그리고 저지먼트 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금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텐 완즈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 현생, 회사 일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산더미라거나 아니면 집안일, 집안에 어떤 챙겨야 될 일이 많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너무나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부담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로 힘들면은 연애를 포기한다거나 이러는데 뭐 나 지금 누구 만날 여유 없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그 옆으로 지금 저지먼트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3번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막 눈이 감기고 난리가 나고 막 너무나 진짜 나 번아웃 올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3번이랑 그런 어떤 교류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 전화 한 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눈꺼풀이 감기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허벅지를 막 꼬집고 찬물 세수를 하면서 막 버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라는 그 존재가 자기의 이런 상처를 뽑아주는 것 같으니까 차마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와중에도 3번 분께서 그냥 캐주얼하게 뭐해? 이러면서 그냥 물어보게 되면은 그냥 너 생각하고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는 그런 정성이 좀 느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지만 이런 힘듦조차도 3번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이렇게 견뎌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퀸컵 카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카드죠. 이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굉장히 모성애가 강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품어주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감정이 바다처럼 깊고 넓은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지금 2번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의 모든 그런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고 뭔가 내 인생의 어떤 최종 목적지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차갑게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2번을 좀 분석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2번이 가진 따뜻한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포용력 그런 것들에 이제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이런 상처 그리고 무거운 이런 현실의 짐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3번 앞에서 보여줘도 3번이 뭔가 3번이라면 웃으면서 나를 안아줄 것 같다라는 나를 치유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예뻐서 좋다, 섹시해서 좋다, 잘생겨서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과 있으면 뭔가 나의 영혼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나의 인생의 구원자 같아. 약간 이런 느낌. 굉장히 숭고한 그런 느낌도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조금은 끈적한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분의 3번에 대한 속마음 이것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사람 겉으로는 티를 다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쌓아온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속에서는 이미 3번한테 항복을 선언을 했다. 백기를 들었다. 그래서 아마도 3번 분께서 조금만 따뜻하게 웃어준다거나 참 너 요새 고생 많지? 뭐 이런 식으로 위로의 한마디를 이렇게 건넨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아마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게 되면서 감격을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카드로 한번 보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은요, 충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하지만 3번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완벽한 한 방을 3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관계라거나 함께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타다가 결국에는 아주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자기의 진심을 툭 하고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계기를 먼저 보자면요. 3번 분과 그 상대방 분이 뭔가를 함께 해냈을 때 그 트리거로서 고백의 계기가 이렇게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냈다거나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했다거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둘이 쿵짝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분위기를 주도했다든가 뭐 이럴 때 굉장히 짜릿하면서도 어떤 성취감이 든다든가 이럴 때죠.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 인생이 더 재밌고 즐거워지고 완벽해질 것 같아 라는 어떤 확신을 얻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같이 스터디를 하다가 목표 점수를 같이 이렇게 달성을 했다든가 이럴 때 혹은 맛집의 웨이팅 이런 거 소소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식사를 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잘 맞아 되게 좋은 파트너 같아 이런 느낌이 딱 들 때 이 사람은 고백을 결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둘이 뭐야? 잘 어울리는데?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몫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뭔가 잘 맞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그것이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행동, 뭐 전략을 먼저 보자면요. 아까 전에 이 사람의 성격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좀 머리를 돌리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성격이 이 사람의 고백의 하나의 전략으로 쓰이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번에게 차이지 않으려고 혹은 내가 가장 멋있어 보이려고 굉장히 치밀하게 머리를 쓴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를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야 3번이 거절을 못하게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연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치밀한 계획을 눈구렁이처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떨리는 마음을 꾹 이렇게 누르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인내심 있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갑자기 뭐 꽃다발을 들고 집 앞에 나타난다든가 이런 무리수는 안 둡니다. 대신에 너 저번에 이거 갖고 싶다고 했지? 뭐 이러면서 3번 분께서 무심코 지나가듯 했던 그런 말들을 기억했다가 그거를 딱 사가지고 툭 이렇게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화에 물꼬를 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영리하게 3번의 경계심을 해제시키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한 방식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고 약간 제이 성향처럼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서는 평소에 이 사람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흘러넘치는 거죠. 감성이. 약간 어쩌면 눈시울이 약간 붉어질 수도 있고요. 목소리가 좀 미세하게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림을 숨기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게 나 너 좋아하고 우리 한번 만나보자 뭐 이런 식으로 확신에 차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좀 에너제틱한 그런 느낌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고군분투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금은 수동적이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3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직진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막 되게 떨리면서 평소에는 되게 차분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러는 거죠. 막 덜덜 떨면서 내가 원래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밑밥을 깔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눈빛만큼은 굉장히 당당하고 이글이글 막 타오르면서 아주 가까이 그 3번에게 다가가지고 자기의 그 심장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막 진심을 다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장소를 보면은요. 굉장히 정돈되고 격식이 있는 곳을 선택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싼 그런 어떤 고급 레스토랑이라거나 깔끔한 분위기의 어떤 와인바라든가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은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치 뭔가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적이 흐르는 그런 순간들 있죠. 그럴 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뭔가 훅 빠지고 3번이랑 그 사람만 남은 그런 상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 좋은 곳에서 1차를 한번 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디 한적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밤거리라든가 뭐 산책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잡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 술집, 와인바 이런 곳에서 분위기가 잡히고 실질적으로 고백이 터지는 그런 시점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가고 난 뒤에 둘만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한적한 그런 둘만 있는 공간, 조용한 골목길, 공원 벤치 이런 데서 고백이 터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어떤 야경이라기보다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이런 게 좀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시기적인 면을 보자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뭔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장 적절한 그런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3번 분께서 이 사람 진짜 나 좋아하긴 하나? 고백 왜 안 하지?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쳐갈 때쯤에 혹은 이제 진짜 결판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어떤 공적인 관계의 마무리가 보이는 그런 시기 그럴 때 아마 들어올 것이다 고백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한번 내리면 아주 확실하게 딱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9라든가 11이라는 숫자와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9일 혹은 11일 혹은 밤 9시 혹은 오후 11시 요럴 때를 좀 유심하게 지켜보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어떻게 고백을 할지 이것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철저한 준비를 끝내고 그 끝에 순수한 감정으로서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절대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3번을 향한 순수한 애정 이런 것만 전달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고백을 한다면 3번의 인생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중하면서도 뜨거운 그런 고백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는 속이 좀 안 보인다라거나 뭔가 좀 계산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럴 수가 있는데 답답해하지 마셔라.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3번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의 과정이 이제 이 사람한테는 거쳐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3번 분에게 드릴 조언의 카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미리 뽑아놨었습니다. 해피니스 카드 나왔어요. 행복. 이 카드는 지금 3번 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아, 너의 인생에서 굉장히 환하고 뜨거운 이런 태양 같은 그런 시기를 아마 맞이하게 될 거야. 너가 주인공이니까 기죽지 말고 너한테 다가오는 행운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껏 누려봐. 근데 주의할 게 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데이지 않게 속도 조절은 좀 살짝만 해줘. 그러면 완벽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태양. 태양은 태양신 뭐 이런 것도 있죠. 하나의 신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희망, 진실, 뭐 깨달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태양의 에너지는요. 뭔가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크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3번 분께서도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3번이라는 사람의 내면이라든가 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분도 자기가 텐 완즈라든가 쓰리소드라든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쓰리소드 자기 심장에 박힌 그 칼들을 뽑아내는 게 아까 3번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치유의 그런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분도 약간 성장의 그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고 3번 분께서도 지금 그분을 통해 가지고 나 또한
이렇게 성장을 겪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희망이고 나한테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의 에너지는요, 뭔가를 숨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태양은 모든 것을 밝게 비추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만약에 그분께서 이제 3번한테 다가올 때 밀당을 한답시고 뭐 차갑게 군다거나 이러지 마세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이 3번의 경우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른 카드의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 3번 분의 상황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3번 분의 주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그런 기운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3번 분께서 진심을 다하게 되면 그만큼보다 더 그 이상의 행복이 3번에게 돌아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까 열정적으로 온다고 했죠. 덜덜 떨면서도. 그때 이제 3번 분께서도 3번의 밝은 에너지를 숨기지 말고 나의 진심을 보여주셔라. 나도 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환하게 웃어준다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정말 이 관계는 탄탄대로를 이렇게 걷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선한 그런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태양의 에너지가 또 너무 강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말라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어떤 경고적인 그런 메시지로서 너무나 빨리, 너무나 많이 이런 좋은 기운들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조금은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 휩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면 이 상대방 분은 3번한테 뭔가 올인을 하고 싶다라는 나의 그 가슴에 꽂힌 칼을 제거하고 싶다라는 치유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A컵 카드라든가 6 소드 카드 과거를 묻어두고 3번에게 천천히 이동하는 그런 카드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 상대방 분의 감정이 3번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과하게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는데 그때 3번 분께서 그러한 그분의 감정에 너무 빨리 이렇게 좀 다 휩쓸려 가게 되면은 정작 3번의 그 일상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게 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물론 3번이 좋아서 하는 거겠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자고 한다거나 밤새 뭔가 통화를 하자고 한다거나 이럴 때 3번의 그런 체력이라든가 에너지가 바닥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도 이렇게 볼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일찍 자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건강하게 딱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러한 행복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비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번 분께서는 이러한 정말 해피니스, 행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행운의 카드입니다. 저 행운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3번의 연애운이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사람한테도 희망이 될 수 있고 나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다가오는 그런 고백이라거나 호감의 표시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3번 분 또한 그것을 숨김없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드러내 보셔라. 기회를 잡으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이렇게 뜨겁게 또 타오르다가 금방 이렇게 식으면 안 되니까 3번 분만의 그런 여유를 좀 챙기시고 나의 좋은 소중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면서 천천히 이런 행복들을 좀 확장해 나가 보셔라.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3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제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 쿠팡 링크 클릭 후에 개인 물품 구매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